교과서 368페이지 3.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장기요양 대상자는 질환 및 노안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식품, 식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질병의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 1. 식품의 위생관리. 기본 원칙.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설명서에 쓰인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부패, 변질된 음식은 발견 즉시 대상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후 폐기한다. 잘못된 보관 및 처리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냉동식품을 해동했을 경우 다시 냉동하지 않으며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한다.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는다. 식품을 다루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식품의 보관 방법. 식품은 보관 방법에 따라 세균이 번식하거나 변질되어 맛과 영양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해롭다.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식품별 보관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하여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소비기한이다. 유통기한이 며칠 지나도 보관 상태가 괜찮으면 섭취할 수 있으나 소비기한이 지나면 변질과 부패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식품별 보관 방법. 생선과 조개류.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 흐르는 찬물에 씻어 소금물에 담근 후 물기를 제거하여 한 끼 먹을 분량씩 싸서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조개류는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것보다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조개류는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으며 그 이상 보관하려면 사오자마자 냉동 보관한다. 채소, 시금치 등 잎 채소는 눕혀 놓으면 빨리 시들므로 세워서 보관한다.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려면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두고 씻은 것은 밀폐 봉투에 넣어 채소실에 보관한다.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색이 검게 변하거나 전분이 변질되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둔다. 껍질을 벗긴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하면 누렇게 변하지 않는다. 고구마는 냉장 보관을 피하고 신문지와 고구마를 층층이 쌓아 올려 통풍이 잘 되도록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어야 세균 변식을 막는다. 고구마를 자주 먹는 경우라면 미리 찐 고구마를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토마토는 깨끗하게 세척하여 물기를 제거한 후 용기에 치킨타올을 깔고 그 위에 보관한다. 너무 잘 익은 토마토는 십자로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30초 정도 익힌 후 껍질을 벗겨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데친 채소. 국거리용 우거지나 배추 속대 사용하고 남은 채소는 적당히 썰어서 데친 뒤 한 번씩 먹을 만큼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육류. 육류는 하루 정도만 보관할 경우 저온실에, 오래 두려면 냉동실에 보관한다. 육류는 잘게 썰면 표면이 커져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오래 두고 먹으려면 덩어리째 보관하되 한 번 녹인 고기는 다시 얼리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 냉동 보관한다. 육류를 보관할 때 표면에 식용유를 살짝 바르면 색이 변하거나 맛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육류를 구입한 날짜가 적힌 나필지를 고기를 보관하는 용기에 붙이거나
구입일을 적어두면 나중에 사용 시기를 확인할 때 좋다. 육류를 냉동 보관할 때는 냉동실의 냉기가 내려오는 제일 윗칸이나 온도 변화가 적은 냉동실 안쪽에 넣어둔다. 닭고기는 육류 중에 가장 상하기 쉬우므로 냉장 보관 시 술과 소금으로 밑간을 해두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달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달걀을 물로 비벼 씻으면 표면의 보호막이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기공을 통해 내부로 침투되어 변질되기 쉬우므로 비비면서 씻지 않는다. 달걀 껍데기는 행주로 살살 닦거나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과일, 파인애플, 메론, 오렌지, 바나나 등 열대과일은 실온에 보관하고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에 채소실에 보관한다. 수박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밀폐 용기가 없을 때는 최대한 틈이 없도록 비닐봉지 등으로 2, 3중 포장하여 세균 병식을 막는다. 포도는 상한 알을 떼어낸 다음 깨끗이 씻어 남은 물기를 제거한 후 신문지 등으로 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오래 두고 먹으려면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싸서 채소실에 보관한다.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 시에도 맛이 변하거나 효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10일 이내로 먹을 때는 냉장 보관하고 그 이상일 때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복숭아는 차게 보관하면 단맛이 떨어지고 퍼석퍼석해진다.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 보관했다가 먹기 2~3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 차게 먹는다. 참고, 실온 보관이 좋은 식품, 야채, 양파, 파, 감자, 고구마, 마늘, 생강, 무, 토마토, 바질. 과일, 토마토, 복숭아, 무화과, 향금향,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등 후숫과일. 유제품, 마요네즈. 기타, 빵, 꿀, 커피, 올리브유. 냉장 보관. 식품은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는 0도에서 10도씨의 저온에서 보관하며 냉장실 온도는 5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냉장실 문을 자주 열면 내부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되도록 문을 적게 연다. 냉장실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용기 사이를 띄워 놓는다.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을 구분하고 밀폐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세균의 오염을 막는다. 냉동 보관. 냉동실의 내부 온도는 마이너스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냉동실에 음식을 보관할 때도 냉장실과 마찬가지로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음식 간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냉동이 필요한 제품은 배달 즉시 냉동실에 넣어야 하며 꺼낼 때는 사용할 만큼만 꺼내 사용한다. 냉동 보관 시에는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냉동식품은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방법. 식품을 잘못 보관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취약한 경우 신체의 방어 능력이 저하되므로 특히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 청결 유지. 대부분의 미생물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지만 일부 유해한 미생물은 토양, 물, 동물 및 사람에게 상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해한 미생물은 손, 행주, 조리기구, 특히 도마를 통해 옮겨질 수 있으므로 경미한 접촉에도 쉽게 식품으로 옮겨져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 위생관리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식품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중간에 손을 자주 씻는다. 화장실 다녀온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조리대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한다. 조리 장소와 식품을 곤충, 해충 및 기타 동물로부터 보호한다. 손을 꼭 씻어야 하는 경우
음식을 먹기 전, 외출하고 돌아와서, 화장실 다녀와서, 조리하기 전. 2.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의 분리. 가열하지 않는 식품, 특히 육류, 가금류, 해산물과 육즙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식품 조리 및 보관 중 다른 식품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해산물은 다른 식품과 분리한다.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가열 식품용과 비가열 식품용으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한다. 3. 완전 익히기. 적절하게 가열하면 유해한 미생물은 대부분 죽는다. 식품을 75도씨 이상 가열하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다. 다진 고기, 구이용 고기말이, 뼈가 붙어 있는 고기 및 통째로 조리된 가금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 특히 육류, 닭이나 오리, 계란, 해산물을 완전히 익힌다. 죽이나 미움 같은 식품은 반드시 75도씨 이상 온도까지 가열한다. 육류나 가금류의 경우에는 육즙이 분홍색을 띠지 않고 말게 될 때까지 가열한다. 조리되었던 식품은 완전하게 재가열한다. 참고, 적절하게 가열하면 유해한 미생물은 대부분 사멸한다. 음식의 심부 온도를 75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4.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실온에서는 식품 중 미생물이 매우 빨리 증식할 수 있다. 보관 온도를 5도씨 이하나 60도씨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미생물은 증식이 둔화되거나 멈춘다. 그러나 일부 유해한 미생물은 5도씨에서도 증식하므로 다음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조리한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조리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냉장고 안이라도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5. 안전한 물과 원재료 사용하기. 물과 얼음 등을 보관한 식품 원재료는 유해한 미생물 및 화학물질에 오염되었을 수 있다. 또한 오염되거나 곰팡이가 핀 식품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 식품 원재료를 싱싱하고 안전한 상태의 것으로 선택하고 세척 및 껍질 벗기기 등과 같은 간단한 처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줄인다. 안전한 물을 사용한다.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한다. 살기운 우유와 같은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한다. 과일이나 채소는 가열 조리 없이 그대로 먹을 경우 잘 씻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기본 원칙. 장마철은 습도가 높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기 및 주방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식기류는 깨끗이 씻은 후 반드시 물기를 제거한다. 여름철에는 식기에 남은 음식물이 빠르게 부패되어 주방 악취의 원인이 되므로 즉시 처리하고 식기를 닦는다. 한 번 사용한 식기와 찌든 오염이 발생한 주방용품은 바로 세척하고 관리한다. 위생관리 방법. 1. 싱크대 배수구. 조리 후 찌꺼기 거름망을 비우고 주방용 세정제와 솔로 닦는다.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주면 악취가 사라진다. 찬장 또는 싱크대. 평소 습기가 많은 주방은 여름철에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 균이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싱크대는 자주 건조하는 것이 좋다.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는다. 세척 후에는 곰팡이가 선반 사이에 끼지 않도록 선반을 완전히 말린다. 찬장을 자주 환기한다. 3. 냉장실. 채소 박스나 선반 등은 꺼내어 주방용 세정제로 닦고 소다나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닦아낸다. 고무 베킹은 헌 칫솔에 세제를 묻혀 꼼꼼히 닦은 후 더운 물로 한 번 더 닦아내고 알코올을 솜에 묻혀 닦는다.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더러움은 물론 악취도 없어진다. 냉장실은 자주 청소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숯이나 탄, 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을 냉장고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한다. 수세미와 행주. 수세미는 스폰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행주는 자주 삶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며 삶을 수 없는 스펀지 등은 소독제를 희석한 물에 담가 두었다가 꼭 짜서 말려 사용한다. 행주는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바짝 말려둔다. 5. 그릇 및 조리기구.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져대도록 어긋나게 엎어놓는다.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6. 고무장갑.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뒤집어 세제로 깨끗이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를 세심하게 씻어서 말린다. 습기에 찬 장갑을 끼면 습진이 생길 수 있고 세균이 번식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7.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서 냄새가 날 경우 사용한 녹차 티백을 두세 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는 물론 끈적거림까지 없어진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넣었던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을 담가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8. 설거지.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기름기를 제거한 후 설거지한다. 유리컵, 수저류,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기름 두른 후라이팬 등의 순서로 설거지를 한다. 4.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1. 의복 관리. 의복은 체온 조절이나 신체 청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선호하는 의복을 입어 자신의 개성이나 의식을 표현하기도 한다. 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맞는 의복을 입어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다. 기본 원칙.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좋다. 더러워진 의류는 옷감의 종류 및 세탁 방법에 따라 애벌 빨래를 하여 세탁물 주머니에 넣고 세탁한다.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즉시 세탁한다. 세탁 시에는 충분히 헹군다.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세탁한 후 입고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의류는 다른 사람의 의류와 구분하여 세탁한다. 의류를 버릴 때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한다. 평소에 늘 입는 옷은 바로 찾을 수 있게 수납하고 대상자에게 장소를 명확히 알려주고 꺼내기 쉽도록 서랍 앞쪽에 정리해둔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옷이 뜯긴 자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해두고 모직물에는 방충제를 넣는다. 의복의 선택 및 관리. 노인의 의복과 신발을 선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한다.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좋아야 한다. 입고 벗는 것이 쉬워야 한다. 노인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고 장식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외출 시 특히 저녁 때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적이라도 밝은 색이 들어간 옷이 좋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막혀 있는 것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양말도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속옷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입어서 기분 좋은 거,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재질일 것, 갈아입기 쉬울 것, 흡수성이 좋은 소재일 것. 2. 침상 청결 관리. 질환 및 장애로 침상에 오래 머무르는 대상자의 침상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정돈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돕는다. 기본 원칙. 침상을 정돈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다.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 코드 등 발에 걸리는 물건을 치운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요양 보호에 필요한 물품을 손에 닿는 위치에 두고 나머지는 잘 치워둔다. 물건을 찾기 쉽게 정리하고 용기에 들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적어두어 찾기 쉽게 한다. 친구의 선택 및 정리.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을 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온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제품이 좋다.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다. 이불을 걷을 때는 가볍게 두드려 솜을 펴준다. 이불을 건조시키면 면이 평창하여 보온성이 증가한다. 건조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2시가 좋고 양모,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 교체한다. 2. 요 매트리스.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땀이 흘러 눅눅해지거나 전기장판 등으로 인해 따뜻한 온도가 직접적으로 닿아서 각종 유해한 세균이나 집진드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말린다. 3. 린넨유, 시트, 베개 커버 등.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 매트리스를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적합하다. 시트의 소재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시트의 길이, 폭 모두 요 매트리스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를 사용한다.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와상 대상자는 침구를 반듯하고 평평하게 해주고 3일에서 5일에 한 번은 세탁하여 햇볕에 말린다.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교환 중에는 먼지가 발생하므로 환기한다. 4. 베개.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깃털이나 솜처럼 너무 푹신한 베개는 머리와 목이 파묻혀 경추의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목침이나 돌처럼 딱딱한 베개는 목 근육과 골격에 무리를 주고 혈액순환에 방해가 된다. 적당히 형태가 유지되는 베개를 선택한다.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 베개는 2-3개 정도 준비하며 머리 외에 체위 변경 시 신체를 지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가 좋다. 폭은 어깨폭이 20에서 30cm를 더하고 딱딱한 정도는 기호에 따라 조정한다.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5. 세탁하기. 세탁을 통해 대상자를 청결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건강 유지를 돕는다. 1. 기본 원칙. 세탁 방법은 대상자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여 선택한다.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에 따라 세탁한다.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선 후 세탁한다. 세탁물을 통해 실금이나 하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세탁 시간은 섬유의 종류나 오염의 정도에 따라 조절한다. 우리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세탁물은 옷감의 종류와 색상, 세탁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세탁하고 손질한다. 세탁 방법과 세탁물에 따라 알맞게 세제를 선택하고 적당량만 사용한다. 2. 세탁 방법. 분리기. 제품의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분해 효소나 바이오 세정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나 고형 비누로 가볍게 문지른 후 불린다. 애벌 빨래. 본 세탁 전에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미리 세탁하는 애벌 세탁 코스로 본 세탁만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 심하게 오염된 빨래나 와이셔츠, 소매 및 목 부분에 찌든 때 등은 오염 부분에 가루 세제나 얼룩 세제를 묻혀 살살 비벼준다. 다음은 얼룩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얼룩의 종류와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알맞게 처리하는 일이다. 1. 얼룩이 묻었을 때 비비는 것은 좋지 않다. 잘못 비비면 오히려 얼룩의 범위를 넓게 퍼지게 하고 옷감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2. 얼룩이 생긴 즉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옷감이 상하지 않는지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는지 주의한다. 간단한 방법으로 얼룩을 빼보고 안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약품을 사용한다.
얼룩을 뺄 때에는 얼룩 밑에 무명천을 두세 장 깔고 위에서부터 얼룩 제거제를 묻힌 천이나 블러쉬로 두드려 얼룩을 밑에 받친 천에 베어들게 한다. 약재를 사용하여 얼룩을 뺀 부분에 깨끗한 헝겊으로 반복하여 두드린다. 얼룩을 뺀 후에는 얼룩을 뺀 부분을 다른 곳과 같게 하기 위하여 얼룩을 뺀 주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둔다. 의복과 옷감이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 1. 커피. 식초와 주방 세제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칫솔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제거한 후 충분히 헹구거나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세탁한다. 2. 땀. 재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땀이 묻은 부위를 두 장의 수건 사이에 끼우고 두드려 땀이 수건으로 옮겨가게 한 다음 세제로 세탁한다. 겨드랑이와 같이 얼룩이 심한 부위는 온수에 가탄산 소다와 주방 세제를 1대1로 넣어 2~3시간 담가둔 후 헹군다. 립스틱. 클렌징 폼으로 얼룩 부분을 살살 문질러 따뜻한 물로 헹구거나 립스틱 자국 위에 버터를 살짝 묻혀 톡톡 두드린 후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버터와 얼룩을 지운 후 중성 세제로 세탁한다. 파운데이션.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또는 스킨을 화장솜에 적셔 얼룩을 톡톡 두드려 준다. 비눗물로 씻으면 얼룩이 번져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 튀김기름. 얼룩이 묻은 부위에 주방용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제거한다. 혈액이나 체액.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삶기. 면직물은 속옷이나 행주, 걸레 등을 삶으면 때도 잘 빠지고 살균 효과도 있다. 세탁하고 나서 합성세제나 비눗물,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다.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삶는 제품의 종류가 다르거나 삶는 도중에 색이 빠질 우려가 있는 오류는 비닐봉투에 각각 넣어 묶은 후 다른 제품과 함께 용기에 넣어 삶으면 삶는 동안 비닐봉투가 용기 바닥이나 옆에 닿지 않게 한다. 탈수하기.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소재나 의류에 따라 탈수 시간을 선택한다. 헹구기. 시간과 물을 절약하기 위해 헹구기 전에 세탁물에 비누기를 먼저 탈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3회 헹구며 마지막 헹굼에는 섬유 유연제로 헹구면 감촉이 부드럽게 된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하여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 건조하기. 탈수가 끝나면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잡아 곧바로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탁물 건조 시에는 품질 표시에 제시된 건조 방법에 따라 말린다. 흰색 면직물.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다. 합성 섬유, 의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는 햇볕에 말리면 변색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린다. 니트류 등은 통기성이 좋은 곳에 채반에 펴서 말린다. 청바지류는 주머니 부분이 잘 마르고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린다. 이때 지퍼는 열어둔다. 세탁 후 관리. 1. 의복 정리. 건조가 끝난 의복류는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해 놓으면 편리하다. 사용 빈도가 적은 의복은 수납해 두는 것이 좋다. 수납 장소를 기록해 두거나 겉으로 봐서 알기 쉽게 해둔다. 옷장에는 네이나 수건을 정리하여 이름표를 붙여둔다. 매일 사용하는 의복류나 물건은 바퀴가 있는 끌차에 정돈해 두어 침대 옆에 두면 편리하다. 2. 다림질. 다림질 표시 기호를 따라야 한다. 다리미가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다림질 후 습기가 남아있으면 구김 변형이 되므로 완전히 말린다. 수분이 필요한 다림질에는 먼저 분무기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을 뿌린다. 풀 먹인 천이나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하여 다림질 할 때는 천을 깔고 다린다. 보관하기.
의복은 해충의 피해나 곰팡이에 의해 손상되고 보관 중 변질, 변색될 수 있으므로 2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쏘인다. 오랜 보관이나 장마로 인해 의류나 침구가 눅눅해졌으면 건조하고 맑게 갯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을 쏘인다. 맑은 날이라도 비가 막 그친 후면 지면에 습기가 올라 바람을 쏘이는데 적합하지 않는다. 양복장이나 서랍장에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방습제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한다. 실리카겔은 흡수하면 분홍색으로 바뀌고 다시 건조시키면 청색으로 변하므로 말려 재사용한다. 염화칼슘은 의료용으로 시판된다. 무호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흡수성이 큰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둔다. 방충제에는 장내, 나프탈렌, 피라디클로 로벤젠 등이 있는데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 옷감 변색이 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한다.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용기 위쪽 구석에 넣어둔다. 방충제에 포장지를 벗긴 다음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넣는다. 6.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외출 동행, 병행 동행, 산책,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물품 구매 등의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출 동행. 기본 원칙.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운다. 외출 시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비물 등 사전에 점검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외출 후에는 대상자의 만족 정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 및 가족의 지나친 요구는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절한다. 대상자의 개인 물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상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 외출 동행 방법. 1. 동행 전. 대상자의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돕는다. 외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 등을 숙지한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한다.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필요시 기저귀, 여벌옷, 약, 물 등을 준비한다. 동행 중 외출 목적에 맞게 신속히 활동을 하고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도보 시 보폭을 작게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 쉬면서 천천히 이동한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하고 승차를 지원하되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한다. 동행 후 외출해서 돌아오면 환기하고 얼굴과 손발을 씻게 하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쉬게 한다. 외출 시 사용한 소지품 및 의복 등을 제자리에 보관하고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스러웠는지를 확인한다. 2. 일상 업무 대행. 대행 전. 대상자의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업무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 대행 중.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수시로 확인시켜 신뢰감을 형성한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한다.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개인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게 유의한다.
업무 대행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다 대행 후 대상자에게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만족스러웠는지를 확인한다. 불만족하여 재요청을 할 때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3. 정보 제공. 제공 전 대상자가 어떤 정보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파악한다. 해당 정보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대상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한다. 제공 중. 정보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고려하여 전달하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 제공 후. 관심이 있는 정보에 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지 더 알아본다. 7.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은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대상자가 안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기본 원칙. 대상자의 가족과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을 조성한다. 일상생활 동작에 맞게 기능적이며 자립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연재해, 화재, 비상상태에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주택 개보수를 할 때에는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해 대상자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1. 현관. 현관에 계단이나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쉽게 통과할 수 있게 입구의 폭을 넓힌다. 조명은 현관 밖에 발밑에 비칠 수 있게 설치한다. 현관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문고리는 열고 닫기가 용이하므로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현관에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둔다. 복도에는 짐이나 신문 등 장애물을 두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을 켜둔다. 2. 거실.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 햇볕이 잘 들고 가족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들을 수 있는 곳이 좋다. 거실의 넓이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한다. 전기 코드 등 벽 쪽으로 고정시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한다. 거실 바닥은 평평하게 하고 가능한 한 물건을 두지 않는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 호출기와 화재 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3. 대상자의 방. 습기가 차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며 조용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다. 화장실이나 욕실은 가깝게 하고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 요양 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그림이나 사진이 떨어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걸어둔다. 가구를 진열할 때에는 모서리에 부딪힐 염려가 없도록 배치하고 필요하면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말고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병행하여 온도, 채광, 소음 등을 조절한다. 인터폰, 전화,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사고나 재해 시 호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4. 부엌과 식당. 출입구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소재를 사용한다.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는 높이로 조정하고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정돈한다. 화상 및 화재에 주의하고 깨지지 않는 그릇, 손잡이가 있는 그릇 등을 사용한다. 식탁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높이는 대상자의 앉은 키와 휠체어의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식탁보는 빨개지고 더러움이 눈에 띄는 밝은 색으로 하여 발에 밟히지 않는 길이로 조절한다. 5. 화장실, 욕실. 출입문의 문턱을 없애고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문은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한다. 안전 손잡이는 대상자가 쓰기 편한 쪽이나 마비가 없는 쪽,
양변기 옆과 세면대 옆 등에 설치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문을 넓힌다. 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소재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높이가 낮은 욕조가 사용하기 편하며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에는 환기한다. 화장실 및 욕실 사용 후에는 바닥에 물기를 닦아 나중에 사용할 때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한다. 6. 계단. 계단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등으로 대고 계단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안전 손잡이 사이에 의복이 끼거나 걸리지 않게 한다. 일직선의 계단은 오르고 내리는데 부담이 크므로 한 번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발 밑에 조명을 설치한다. 2.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가 기본 원칙. 대상자와 가족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을 만든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1. 환기. 대상자가 사용하는 방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창문이나 문을 열어 공기를 자주 환기하여 심신을 상쾌하게 한다.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환기할 때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기를 위하여 창문이나 문을 열어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환기하기 전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 계절, 날씨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2. 실내 온도.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은 22도에서 25도씨, 겨울에는 18에서 22도씨가 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조절한다.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바깥과의 온도차가 크지 않게 한다. 대상자의 땀 배출 여부와 손발의 온도를 확인하여 의복과 실내 온도를 병행하여 조절하고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 공간의 냉난방도 고려한다. 목욕 전후에는 외풍이 없게 하고 실내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겨울에는 실내 난방이 필요하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 난방기구를 갖추면 좋다. 3. 실내 온도. 습도는 40에서 60도가 적합하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 땀 증발을 가속시켜 오한이 생기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로 설정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환풍기를 작동한다.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한다. 4. 소음. 보충기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소리뿐 아니라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위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방해, 정신적 불안 등 건강에도 악영향이 미치므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한다. 5. 채광. 자연 채광은 밝고 습도가 낮으며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 발,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6. 조명. 조명은 공간 전체로 고루 퍼지도록 용도에 맞는 조명을 설치한다.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이동 시 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달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간접 조명보다는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한다. 노인주택에서는 싱크대뿐 아니라 신발장 등 각종 기구가 문을 여 닫을 때에 작동하는 전멸 등을 다는 것도 좋다.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조명을 켜둔다. 3.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 가 기본 원칙.
대상자의 생활 공간은 각자의 생활 습관에 맞추어 있기 때문에 청소나 주변 정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의하고 동의를 구한다. 오염된 주거 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하게 유지한다. 가스레인지, 난방기구 등으로 인한 화재에 주의한다.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옮길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변경된 위치를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대상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옮기지 않는다. 청소 도구는 사용 후 청결하게 하여 본래 자리에 두고 대상자가 이동 시 넘어지지 않도록 전기 코드 등 발끝에 걸리는 물건을 잘 치운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이난성 물질을 놓지 않으며 창틀이나 문턱 등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을 자주 청소하고 삐걱거리는 문은 기름칠을 해서 잘 여닫이게 한다. 나 청소하기 1. 침실 노인은 호흡기에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실내 청소를 할 때에는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쓰레기가 많은 경우 빗자루에 물을 묻혀 조심스럽게 쓸거나 유리창 청소기에 고물을 밀어낸 후 걸레로 닦아낸다. 침상 시트나 침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정리하고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와상 노인의 침상은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기 쉬워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청결에 유의한다. 가족이나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창문이나 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킨다. 2. 화장실.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바닥은 물때나 미생물이 발생하기 쉽고 미끄러우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독제와 솔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다. 화장실 배수구는 뚜껑을 솔로 씻고 물때를 씻어낸 후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화장실 바닥은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여 미생물 번식을 예방한다. 3. 쓰레기 관리. 쓰레기는 분리배출 후 정리한다. 쓰레기통을 비울 때는 물로 잘 씻어 잘 건조시키고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식초를 수세미에 살짝 묻혀서 닦아낸 후 물로 헹군다. 음식물 쓰레기는 다 발생한 당일에 치운다. 4. 주방. 개수대와 수납장, 배수구, 식기선반, 냉장고, 용기는 정리 후 깨끗이 닦고 잘 말린다. 4. 물품 및 주변 정돈. 물건의 위치를 옮기거나 주변을 정돈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는다. 귀중품은 대상자나 가족의 책임하에 정리정돈한다. 불필요한 물품을 버리거나 정리할 때도 대상자나 가족의 의사를 분명하게 파악한다. 계절과 기온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이용하기 편하게 한다.